오늘 제목은 노무현과 이명박, 허경영과 반기문 노벨상과 수능 폐지에 대해서, 이게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한 제목 가지고 오래 할 게 아니니까 세 제목으로 우리 이 유튜브 보는 사람이 지난번보다 한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도 오니까. 아까 그 지방에 오신 분이 누구지? 어디서 오셨지? 베트남에서 오신 분? 나와보세요.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베트남 어디서 오셨는지 인사 한번 하시죠. 저 베트남 하노이에서 왔습니다. 하노이에서? 네네. 유튜브에서 총재님 강의하시는 것을 소리가 왜 이게 잘 안 들려? 우연히 보고 제가 한국에 올 때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서 직접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노이에 내가 월남에 월남 전쟁 때 갔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노이에 공항이 엄청 큰 게 있어. 북폭하는. 그게 다낭에. 다낭에 그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하노이가 보여. 그 국경이니까. 그래서 다낭에 폭격기들이 있는데 내가 자주 갔어. 그래서 그 다낭 공항에 위에서 보면 하노이가 보인다. 그거는 이제 북쪽이잖아. 네, 그 북쪽이죠. 지금은 말하면 평양이지. 우리나라 말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그 다낭 공항에서 이렇게 올라서면 비행기를 올라타면은 앞에가 그 하룽베이인가? 예, 있습니다. 하룽베이가 쫙 보이대. 섬이 수백 개야. 그게 몇 개입니까? 3,000개라는 3,000개. 3,000개 섬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섬들이 막 전부 이렇게 90도야, 이렇게. 이런 섬이 3,000개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그 넘어는 월맹이야. 하노이에. 근데 거기 가볼 수가 없는 곳인데, 이제 이렇게 가서 있잖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까딱 하면은 월남처럼 월맹이 월남을 먹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노이가 수도가 돼버린 거야. 평양이 수도가 돼버리고 서울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리잖아. 상업도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도를 뺏겨버리고 그냥 나라가 북쪽이 통일을 해버린 거야. 그게 미국이 한 일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그랬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지. 몰랐었어요. 그 우리도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나라도 정치 지도자들이 썩었어. 우리나라도 정치 지도자가 월남보다 더 썩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 사람들은 썩은 정치인들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남쪽 사람을 다 도려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해.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호주, 미국, 카나다 안 오는 데가 없어요. 강의도 없고 많이 오는데 베트남에서 온 거는 또 처음이네. 처음인데 그동안 온 사람 중에 제일 미남이야 보니까. 내가 월남에 박 대통령 있을 때 보안대원으로 이제 월남에 가가지고 특무대죠. 이제 옛날에 말 방첩대지. 그거 가서 월남에 가서 이제 그 신분을 했는데 월남 일대를 안 간 데가 없지. 근데 월맹은 하노이는 못 가봤어. 하노이는 못 가고 다낭까지만 갔죠. 지금 말하면 여기 문산이지, 문산. 그 문산서 높이 뜨면 위에 북한이 보이듯이 그런 곳입니다.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근데 비행기로는 몇 시간 걸립니까? 4시간 걸립니까? 인천에서는 3시간 반. 우리가 그때 갈 때가 한 4시간 그리 걸렸으니까. 근데 다낭 공항이 이게 월남이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월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잘라져 있어. 여기가 다낭 공항이고 여기가 하노이야. 그렇죠? 하노이가 그 정도 있습니까? 조금 더 위에 있습니까? 더 여기 하노이가 이 정도 있어. 이쪽에?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가 하노이가 있는데 여기가 다낭 공항이야. 그러니까 하롱베이는 이쪽에 있죠. 하롱베이는 바로 하노이에서 바닷가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나가는 하노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떠니까 이게 보이대. 하롱베이가 보이대.
그래서 여기가 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중국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 중국하고 소련이 이걸 지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키신저를 시켜가지고 월남을 통째로 주워 먹자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남 평화회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 중국하고 미국하고 북한이 평화 조약을 한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적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해. 그러더니 키신저가 요 작업을 딱 해가지고 월남을 요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이 사람들이 일로 싸우고 있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힘을 얻어가지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북한도 나중에 미국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도와주던 우방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적이 따로 없어요. 언제 적으로 바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비도덕적이고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으면은 나중에 갑자기 권력자를 바꿔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뭐라고 그랬죠? 이연세에? 젊은 사람이 권력을 그냥 얻어버린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소인덕권. 그러니까 이 노무현 씨는 우리 이명박은 뭐라고 그랬죠? 수소 형제. 수소 형제죠. 그러면 이 물가에서 나온 지새끼입니다. 그죠? 이런 지상인데 이 사람의 형제가 둘 다 지상이야. 반기문 씨는 무슨 상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얼굴을 보면은 살아있는 것이 눈하고 입이에요. 코는 죽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코는 낮죠? 코는 이렇게 나지막 하잖아. 여자 코처럼. 나지막 하고 눈하고 입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 반기문 씨 입술은 반짝반짝하고 반기문 씨 눈도 반짝반짝하면서 자상하죠.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은 눈과 입이 살아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개구리는 눈이 발달돼 있어. 눈이 반짝반짝해. 그런데 이분은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그 지구를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비행기를 타고 홀짝홀짝 뛰어다니. 그러니까 개구리는 잘 안 걸어 다닙니다. 폴짝폴짝 뛰지. 그래서 청개구리 상인데 몸은 무슨 몸이에요? 몸은 원숭이 몸이야. 그래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을 때 약간 요래. 그죠? 그게 원숭이 몸이야. 원숭이 몸에 개구리 상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숭이띠입니다. 이 사람이 난 날이, 이 사람의 난 날이 원숭이 날이야. 그러니까 원숭이 날 난 사람은 머리가 전부 천재입니다. 머리가 좋아요. 천재. 무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시가 개축이야. 개축. 개축시에 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외교관 사주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여기서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걸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아스팔트야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가는데 아스팔트로 20리를 가지. 질러서 가는 길은 10리야. 이거는 자갈길이야. 그럼 이 사람은 질러 갈까? 이리 돌아갈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모험을 싫어해. 모험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을 가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남한테 원성을 듣기를 원해, 안 해? 안 원해요. 그냥 자갈밭으로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으나 모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쟁을 싫어합니다. 상대를 막 모함해가지고 내가 막 출세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이런 건 싫어해요. 그래서 웃자 하다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까지 갔지, 막 자기 팔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젠틀맨이다. 돌아가더라도 그냥 편안한 길로 가는 사람이지 질러서 이런 험난한 길을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안전 위주다. 그러니까 절대 모험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역대 유엔 사무총장 중에 일을 제일 적게 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나고 있지. 왜? 미국 말도 안 건드리고 중국 말도 안 건드리고 뭐 세계 분쟁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계속 바쁘기만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쪽 편을 안 들어.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식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특별히 기록에 남은 거, 이라크를 해결했다거나 뭐 IS를 해결했다거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외교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사주는 까딱 잘못했으면 사주가 문제가 있을 사주인데 아슬아슬하게 그걸 면해가지고 외교관으로서는 눈과 입이, 눈이 굉장히 자상하니까 야무지고 입이 반짝반짝해서 말로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교관에 딱 적히기.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외교관에 가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요 상이야, 상. 상. 이런 사주는 몇백만 명 있죠, 지구에. 그지? 근데 다 사무총장이 됐나? 아니죠. 사무총장하고 거리가 멀지. 그러니까 사주는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어디에 쓰냐? 이름 질 때, 공합 볼 때. 공합 볼 때. 그런데 이런 사주가 또 다른 사주를 만나버리면 이 사람이 어느 마누라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사무총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사주라는 건 함수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허경영은 여기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란 말이야, 내 사주는. 그래서 이 사람은 끄트머리 소가 붙어 있어. 그죠? 나는 앞에가 소가 붙어 있지. 그 다음에 나도 신이죠. 그죠? 맞아요. 이 사람도 신이야. 이게 반기문 자신이에요. 이거는 반기문이 할아버지, 반기문이 아버지, 반기문. 이거는 반기문의 자식.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축이 있으니까 마누라하고는 괜찮은데 자식운이 마누라운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저분이 다른 건 다 잘해도 자식은 뜻대로 안 되게끔 돼 있는 사주야, 이 사주가. 그래서 이 사주에는 보면 태양이 두 개가 있죠. 태양이거든, 그죠? 여기는 태양이 없죠. 여기는 금이 많은 사주야. 금이 많은 사주고 여기는 태양이 두 개 있고 물이 많은 사주지. 그러니까 여기는 불이 있으니까 또 불은 불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러나 내가 뭐하러 온 사람이냐 중요하지. 내하고 같은 사주가 많이 있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알아는 놔야 돼. 반기문 씨가 이 삼수변이 있는데 반기문 씨의 이름에 이 삼수변이 있어. 그러면 이 삼수변까지 해서 15핵이 돼야 되는데 이 반자가 15핵인데 이 반자가 15핵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통찰, 인사이트 퀘션, 통찰, 이 통찰로 보면은
이 통찰력으로 바라보면은 인사이트 쿼션은 지능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통찰력이라고 그랬죠? 통찰지수인데 통찰지수를 보면 15로 보면 맞아 안 맞아요? 15획으로 보면 맞습니까? 예? 반기문이 반자를 15획으로 보면 맞나요? 핵? 예? 맞죠? 그거는 인텔리전스 쿼션이야. 이거는 뭐냐면 이건 IQ야, IQ. IQ인데 이거는 지능지수야. 지능지수로 보면은 반기문 반자는 15핵이야. 근데 인사이트 쿼션을 보면은 몇 핵이 되죠? 16핵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반기문 씨 반자가 15핵이면은 반기문 씨는 유엔 사무총장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름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반기문 씨 기자가 이 기자가 뿌리 기자예요. 문자가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자와 문자를 합쳐서 15핵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30핵이 되는데 실제는 몇 핵이라고요? 통찰로 보면은 31핵이라. 그래서 반기문 씨가 30핵이 되면은 패망문이야.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외무고시도 떨어지고 모든 데 다 떨어져. 다 떨어지는데 요게 무슨 변이요? 물수변 맞아 안 맞아요? 물수가 4핵이야. 그러니까 요것이 31핵이 되는 게 맞다. 16 플러스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핵이 되니까 반기문 씨는 이름을 잘 지은 거지. 네, 그래서 관상에다가 이름까지 좋아가지고 착착착착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 특징이 73세인데 지금 73세 대운이 끝나. 끝이다 이 말이야. 73세까지가 승승장구하고 그게 이제 끝이다 이 말이지. 그 이유는 별로 대운이 없어. 그런 운을 가지고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사주를 보느냐. 이분이 지금 이 신문이야. 저 신문이 오마이뉴스인데 저 신문이 유명한 신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신문이 굉장히 유명한 신문이에요. 반기문 대통령 허경영 확률이 더 높다. 이제 이렇게 더 높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반 사무총장이 대통령을 나왔을 때 이 정면 돌파하는 것이 여러 가지도 문제가 있지만 몇 가지 문제를 이 사람들이 지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허경영보다 확률이 좀 낮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허경영이가 대외적으로 요새 많이 그 확률이 높은 걸로 대선에 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반기문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이분이 오히려 허경영이와 정면을 붙었을 때 문제 있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허경영의 바람이 더 셀 수가 있다.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아스팔트로 가려고 하겠어? 자갈밭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아스팔트로 가려고 하니까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다 아스팔트로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나라 경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외채를 1억 불을 남겨놓고 돌아갔는데 지금 문민 정권이 들어서서 3천억 불이 됐어요. 맞아 안 맞아요? 나라의 부채가 3,000배를 늘려난 거야. 그건 뭐에 왜 늘렸냐? 공기업에서 막 해외에다가 막 퍼주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나라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이 노무현은 김대중 대통령이 망가뜨려 놓은 무슨 뭐가 있었죠? 카드 대란. 이거를 맞아가지고 정권을 노무현이가 잡으니까 나라가 빈털털이야. 맞아요. 빼먹을 만한 거는 다 빼버리고 나라가
껍데기만 노무현한테 준 거야. 그러면 노무현이가 해야 이 사람 안 건드리겠다는 생각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바타, 김대중 대통령이 아바타처럼 노무현 대통령에게 소인덕권, 아예 그냥 권력을 팍 앵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은 고생을 해야 안 해. 탄핵까지 받을 뻔했지. 그러니까 김대중 카드 대란을 노무현이가 맞아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물러난 거예요. 탄핵 받을 뻔하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왜 지금 국민들한테 자꾸 떠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는 사람? 청빈하단 말이에요. 청빈. 청빈한데 청빈한 거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뜨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감성적이자. 그래 안 그래요? 상당히 인정이 많아. 그리고 청빈하고.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파격적이야. 일반 사람과 정반대야. 그래서 아주 이런 돌파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아주 파격적인 사람이었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또 돌아가는 죽음 때문에, 그 죽음 방법 때문에 더 애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6.24를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보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뜬 겁니다. 이 시불견이 뭡니까? 시불견. 예? 보기는 보되 보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같은 사람은 미래 한 20년, 200년, 300년 후를 흔히 안 보고 본단 말이에요. 안 보고 보고. 이거는, 여기는 안 듣고 들어요. 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20년 후에 나 장가 못 가겠다, 돈 없어 장가 못 가겠다, 이걸 미리 알고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주겠다, 그런 거예요. 맞아, 맞아요? 이미 이때 가면 실업자가 왕창 늘어날 거다 알고 미리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눈에 보여줘도 세월호가 물에 완전히 빠졌는데도 다 살아났다고 보고를 해. 대통령이다, 청와대다. 맞아, 맞아요. 싹 구조했다고 보고해서 안 했어요. 아니 분명히 애들이 다 죽어가는데 다 구조했습니다 그래 청와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푹 놔버렸어. 그게 우리 뉴스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미안하지만 한 명도 구조 안 했는데 왜 다 구조했다고 그래? 가만 앉아있으라고 그래놓고 구조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뭐 했어요? 이거는 안 보고도 나는 아는데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도 허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걸 몰라. 눈으로 보고도. 얼마나 기가 막혀. 아니 배가 들어 누웠는데 그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을 밑에다 놔두고서는 다 살아났다, 구제했다. 그런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밥을 입맛을 안 보고도 밥을 먹어. 그래 안 그래요? 에? 이런 건 어떤 케이스지? 맛을 안 봐도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요 세 가지가 일반 사람들하고 내가 반대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냐, 허경영이 가지고 미친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옛날에 1억 주겠다 할 때는 집이 세 채야. 세 채값이야. 결혼하면 1억 주겠다는 거.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겠다. 이거 굉장히 큰 돈이었어 그 당시에. 25년. 지금 이게 꼭 필요해.
그래서 요새는 이걸 좀 올렸어. 더 주는데, 주택자금을 2억을 더 주는데, 이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가는 정치인이 허경영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을, 현 정치인들은 아스팔트만 가려고 그래. 내같이 이렇게 모험스러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런 안 보고 이런 걸 미래를 알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전부 국가에 돈이나 돈은 다 이렇게 요절 내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가만 앉아서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에? 고생 바가지를 해봐야 욕먹어, 안 먹어? 저 사람 경제 살렸다. 저 사람이 큰 공을 했다. 이런 말 하나? 못 듣죠? 그거 왜 그러냐? 이명박 대통령이 물하고만 싸우다가, 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보다는 부자는 맞아, 안 맞아요? 부자죠. 부자 대통령이 서민들의 마음을 알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숟가락 몽둥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라는 빚더미고 실업자 투성이고 경제는 엉망이고 외국에다 막 돈 퍼져버리고 뭐 자원 생산 뭐 한다고 돈을 막 퍼주고 나라를 엉망으로 해나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의 그 정치 후폭풍을 노무현이와 박근혜가 받아서 지금 우리 경제가 요 모양 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 잘한 것도 있지만은 경제에 관한 한 이런 결과를 초래해버렸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한 사람당 카드 10개씩 가지고 막 쓰재기니까 경제는 살아났지. 그러나 실제는 망해버렸단 말이야.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수야. 상수는 이렇게 안 합니다. 미리 이거를 내다보고 대책을 세워. 근데 우리 정치인들은 꼭 그때 그걸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분이 아주 청빈했다는 거. 그리고 물러났을 때 돈 없었다는 거. 그런데 사사로운 가지고 이분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 이분은 성춘향이가 돼버리고 이분은 변학도가 돼버린 거예요. 변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얽혀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부패한가.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노무현 같은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노무현 같은 사람이 지금 있나 오대. 그러니까 지나가면 그냥 허경영만 보면 당신이 미래를 훤히 내다보니까 우리 경제를 뿌리채 고쳐라. 완전히 한번 바꿔봐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온다, 영입을 한다, 이렇게 인재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이런 분, 아스팔트로 가는 것을 원하는 분, 이런 분들도 역대 대통령과 같을까 안 같을까? 그냥 욕을 먹고 대통령 돼서 국회의원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정신교육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내 공약을 갖다가 일사천리로 추진할 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우리나라 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결혼하면 1억 주겠다니까 5년간 1억 준다 안 준다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국회에서? 그래 안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그래 허경영 너 말대로 1억 주겠다 국회에서 만장일치 통과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나는 그러면 로봇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눈치만 보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국회 필요할까 안 할까?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 말 듣는 100명의 국회의원을 축소해가지고 양심적인 세력으로 내 공작이 팍팍 진행되는 게 좋아 안 좋아요? 허경영이가 대통령 됐는데 기대는 잔뜩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허경영 공약 하나도 안 해주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내가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는 이것을 국회의원들하고 더 이상 안 싸웁니다. 나 오늘부로 여러분하고 국민이 결정해 주시오.
저 사람들 정신교육 때 조치하겠습니다. 그날부로 조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총대 메고 과감하게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혁명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총대 매는 걸 좋아할까 안 할까?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을 추대하는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자기 추대해 준 사람 잡아넣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양 그 꼴이야. 맞아 안 맞아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저 사람을 시켜놓으면 박정희보다는 한 1000배, 10,000배 강력하겠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거지가 안 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고 맨날 저 시골의 서당에 선생 같은 사람들 갖다 앉혀놓으려고 하는 거야. 대학 총장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 갖다 앉혀놔봐야 국민 눈치만 보고, 그죠? 좋은 게 좋다고 아스팔트 막 하자. 뭐 때문에 자갈밭을 가냐? 뭐 때문에 국회의원들 300명을 잡아넣어가지고 조상이 시끄럽게 만드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길로 갈 사람들 많이 뽑아보세요. 네. 나는 반기문 씨가 유엔 총장이 대통령에 나올 자격이 있다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한번 올려봐요. 유엔 1946년 1946년에 1월 24일 날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채택안이 있어. 그게 뭐예요? 결의안. 이게 유엔이 생긴 이후에 첫 번째 나온 결의안이야. 전 세계 만장. 뭡니까?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야. 연도가 언제입니까? 이게 46년 1월 24일 맞아 안 맞아요?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거야. 유엔 사무총장을 한 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디에도 나갈 수 없다. 왜? 다른 나라의 비밀을 주물른 자가 특정 나라의 대통령으로 가면은 그 나라가 고립된다는 거야.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 가만 안 둔다는 거야. 이거 있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치 배운 자들이 그걸 알면서 입싹 닫고 유엔 결의를 어겨가면서 유엔에 18개국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300만 명이 죽은 이 전쟁에 죽고 유엔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은 유엔군이 죽었습니까? 유엔군이 최초로 전쟁을 한 이 나라가 유엔 결의를 위반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 이게 유엔 결의 내용이야 이게 영어로.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다. 신문에 났죠? 대대적으로 났어요. 그런데 아니 반 총장님 대통령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요? 아 나는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 1940년 1월 24일 유엔 결의가 있습니다. 나는 근데 못 나갑니다.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요? 일체 간혹 토론에서도 한마디를 안 해. 내 말 이해갑니까?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에? 그렇지. 서양 사람들은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엔의 최초의 결의야. 1940년 1월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전 세계가 만장일치로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지금 대법원장 나온 사람이 금방 변호사 못하게 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 안 그래요? 대법원장 어제 물러나서 오늘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수금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유엔도 그래요. 전 세계 비밀을 다루는 유엔 총장이 대통령에 갑자기 물러나자마자 이것도 말이야. 물러나자마자 한국 대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몰상식한 국회의원들은 그걸 다 알면서 입싹 닫고 가서 또 그 사람을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허경영은 눈에 안 보이나?
어떻게 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콧날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사람. 적당히 넘어갈 사람. 우리 같은 콧날을 가지면 무섭거든, 좀. 그래, 안 그래요? 강력하게 추진하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이 여기 있어. 그래서 이 결의안은 아직까지 어긴 사람은 없는데 명예직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총리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고 내각제 하에서 껍데기 대통령은 임기 6년 후에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 있죠? 한 사람 딱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야. 그래서 아직까지 이걸 어긴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데 뉴스가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면서 허경영에는 안 내보내줘. 그래 안 그래요? 내 공약은 한 줄 안 내보내. 물론 뭐 내보내주긴 보내주지만 그 사람들만큼 내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런 거는 안 내보내주면서 쓸데없는 사람의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줄을 서는 거예요 또. 우리 정치가 그렇게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뽑아보는 거 보면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도덕성을 말하는 거야. 그럴 때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유엔 결의가 이렇게 있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통찰 영어로는 인사이트 쿼션이라고 하지.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 통찰력. 이게 뭐요? 대충 후명설입니다. 그러면 대준어 명설 이거를 우리가 통찰력으로 한번 보자고. 소소금 공각. 하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항복의 백사 이항복의 시를 우리가 한번 통찰력으로 보자고요. 보면은 대준어 명설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집을 하나 탁 지어놨는데 사람들은 그걸 전하나 새들은 알든지. 소소금 정막. 소소는 누구죠? 순임금이 가지고 있던 악기야. 그러니까 태평성대 풍류소리야. 소소가. 태평성대 풍류소리는 지금은 정막한데 하일일레이 메시아는 언제쯤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태평성대를 이룰 그런 정치 지도자는 언제쯤 이 조선 땅에 오느냐 이걸 이항복이가 써놓은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항복이가 이 시를 써서 어디다 걸어놨어요? 이항복이가 이 시를 써서 무슨 정각에다 적어놨죠? 걸어놨죠? 그 정각 이름이 뭐예요? 봉황정이야. 봉황정. 양평 봉황정에다 걸어놨어요. 양평에 봉황정에다가 적어놨다. 이걸 걸어놨단 말이에요. 봉황정에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통찰력으로 읽어보면은 대준어 명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좋은 땅이야. 그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 입에서는 그게 동방예의지국이고 세계에서 제일 사람 살기 좋은 땅이라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그걸 알는지 모르는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거는 사람이란 거 뭐냐면 성자, 하늘에서는 거기가 좋은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인간들은, 새라는 건 인간을 말해요.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소소금 정막, 지금은 그 태평성대의 그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전통은 사라지고 서양 문화가 와가지고 그냥 도덕이 다 땅에 떨어지고 엉망인데 언제 하늘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구해주느냐. 맞아,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사 이항복이가 이런 시를 그 당시에 써놨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예? 여기네. 여기 봉황정. 여기 있네. 여기 보면 대준어 명설. 여기 인전조부지. 소소금 정막. 하이릴레이. 이거 봉황정. 있죠? 그거 한번 키워봐. 한번 키워봐. 써다 보니까. 오래됐으니까. 이 대자가 집대자입니다. 약자입니다. 저 대자나 이 대자가 같은 거예요. 요거는 약자. 요 대자가 이게 집대자예요. 집대자. 그걸 어떻게 찾았지? 바로 검색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아주 그냥 달인이야. 인터넷에 달인이야. 아니, 만약에 틀리게 써서 무슨 망신을 당할 뻔했냐고. 아니, 틀리게 썼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참고로 들으세요. 이 대자는 저 대자와 같은 대자예요. 집대자와. 이 집대자와 같은 자야, 이게. 이 같은 자야. 그러니까 다른 자가 아니에요. 이 자가.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백사 이항복이가 천재란 말이야. 이 천재가 아까 내 이름에 보면은 내 난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신일주죠. 김정몽준, 정주영이가 난 일주가 병신일주예요. 병신 맞잖아. 그러니까 정주영이와 내가 난 날에 사주가 같아. 근데 방기무신 난 날이 뭐예요? 맞죠? 그죠? 이게 다 원숭이들이야. 원숭이. 뭐가? 날. 사주는 앞에 여는 갑신이고, 일이. 그거 갑신이라고. 그래, 이 신자가 붙은 사람들은 날 일주에, 이게 일주야. 일주에 신자가 붙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주행이도 굉장히 창의적이나. 특히 또 나는 사주하고 관계없는 또 위에서 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들에 속해요. 그래서 사주 일주에 신자가 있는 사람들이 통찰력으로 볼 때는 좀 다르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이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거는 무슨 의자입니까? 언제 오느냐 할 때 이거는 무슨 의자예요? 거동의자. 이건 뭐냐면은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을 이렇게 태평성대를 만들어줄, 낙원을 만들어줄 사람은 언제 거동하느냐, 언제 거동해가지고 오느냐. 그 지금 거동하고 있죠,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요거야, 요거. 거동하고 있는 거야. 아직 오진 않았지. 이제 서서히 거동을 하다가 딱 다음 대선에 나타나 안 나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타나는 날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거동하고 있다, 지금. 거동하고 있다. 그래서 내야.
그래서 이것이 몇백 년 후에 허경영이가 올 걸 내다본 거예요. 이항복이가. 백사 이항복. 금방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사람이 올는지 이런 태평성대를 만들어줄 이 정막을 깨뜨려버릴 그런 태평성대를 가지고 올 자가 언제쯤이나 올 건지 거동할 건지. 그래 한민족에 이미 거동했죠 제가. 네, 그래서 좋은 이제 결과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핵수가 어떻게 되죠? 저 8핵이고 14핵 33핵이죠. 아까 방기문 씨는 몇 핵입니까? 31핵. 그러니까 이 31핵은 뭐냐면 맹의 운이에요. 이 33핵은 성천운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33핵은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마방진에도 나와, 그죠? 마방진에도 이게 나옵니다. 마방진에도 이 기독교에 이게 나와. 1 뭐죠? 4 11 7 6 9 8 10 15 13 2 3 14 맞아요. 맞습니까? 응? 그러면 요게 1이 합하면 33 요리 합해도 33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리 합해도 33이야. 요리 합해도 33이야. 그럼 왜 이게 기독교의 성당마다 추추도래 이걸 새겨놨어. 마방이 유럽에 가면 이게 다 있어요. 왜 있느냐? 이 33의 핵수를 가진 자가 오는데 그 사람 성이 11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에? 이름자가 8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영자가 14핵인데 13핵은 알파와 오메가를 합치면 14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야. 그리고 핵수는 33핵이래야 돼.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우연히 온 거다. 우연히 온 게 아니다. 에?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정돼 가지고 동방 땅에 정확하게 시기를 맞춰서 왔어. 왜? 유튜브 있을 때. 여러분이 유튜브 만들어 놨을 때 내가 오는 거예요. 유튜브 만들어 놨을 때를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해인시대. 그러면 이 해인시대는 지금 저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인터넷 유튜브로 그냥 이런 분들이 자유자재로 해버려. 이 시대가 되면은 해인시대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내 얼굴하고 내 음성이 기록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몇 억 년 후손들이 볼 수 있어, 없어? 계속 보게 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 인간들이 통찰력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 이 해인 시대는 유튜버가 되는 시대지. 인터넷이 되는 SNS, 인터넷이 되고, 그 SNS가 되는 시대야. SNS가 되는 시대인데 나는 이 시대에 지구에 와요. 그러면 이 시대는 또 무슨 시대예요? 언어도다는 말도 안 통하고 경전도 안 통하고 진리도 끊어진 시대.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언어도단. 그 다음에 뭐요? 응? 그 자의 특징은 뭐예요? 신원섭한. 그 사람은 카메라 잘 받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나.
그런데 신원서판을 갖춘 자는 드물다. 뭐 내가 내 얼굴 2배만 하면 지금 카메라 시대에 안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카메라 시대에 이 유튜버가 있을 걸 어떻게 알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키가 커도 위화감이요, 작아도 그렇고 적당한 키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 뭐가 옵니까? 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소 목소리야. 우성재야야. 에? 그 사람 목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 퍼져. 그게 뭐야? 유튜브야. 내 목소리가 안 들을래도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막 찾아오는 거야. 이게 전 미국이고 뭐 아까 말한 어디야, 베트남 뭐 모든 전 세계로 이 목소리가 약간 목신 듯한 목소리인데 이게 원래 아기 때부터 이 목소리가 이래요. 그러면 이 목소리가 소의 울음소리야. 이게 소 울음소리예요. 그래 요새는 유튜브 시대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우성재야가 아닌 자는 안 돼. 그 어떤 사람이 정주회를 꼬셔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소울음 소리를 내야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주회한테 소를 1,001마리, 왜 1,001마리 했을까? 아니 왜 소를 1,000마리만 하면 되는데 1,001마리를 했을까요? 아, 안 그래. 잘 봐요. 요거는 소 귀고 요거는 소 뿔이야. 맞아요. 그래서 소 얼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 귀가 일자야. 이게 소 1,001마리는 소의 모양이야. 맞아요. 이건 소 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면 1001.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정주회를 설득한 거야. 당신이야말로 소를 1,001마리만 딱 북한에 보내면 온 북한의 소울음 소리가 들릴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야, 당신. 그러니까 정주회가 팍 쏘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부린 거야. 맞아요. 그때가 해인 시대입니까? 그 사람이 신원서판입니까? 그 사람 얼굴이 신원서판인가? 에? 그래 안 그래요? 나는 하루에 여자가 몇천 명이 달라붙어 사진을 찍지만 그 양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을 있으면 와서 막 사진 찍을까? 약간 좀 달라요. 약간 다른지 나는 양복이 허옇게 되지만 거기는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신원서판 아니죠? 그때가 어느 도단 시대 아니죠? 그때가 해인 시대 아니죠? 안 맞는 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소를 북한에 갖다 놓고 남한에는 서산에다 소를 키워서 막 풀으라는 거야. 그래 남북에다 소를 막 풀었어. 근데 대통령이 됐나? 안 되는 겁니다. 우성재야는 허경영이요. 소울음 소리가 바로 이 강의 내용을 말해요. 왜 소울음 소리냐? 소울음 소리를 잘 들어요. 여러분이 희생할 때 이 소우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희생,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 때 소우자 들어가. 소는 희생의 상징이에요. 다 일해주고 나중에 늙으면 자식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실컷 일해주고 늙으면 또 잡아서 먹어버려. 그리고 그 새끼를 낳아놨더니 그것도 실컷 버려먹고 또 잡아 먹어버려 또. 그러니까 정말로 소는 희생을 있는 대로 해요. 내가 어릴 때 소를 끌어안고 잤잖아 맨날. 응? 소한테 베개를 해가지고 소와 같이 끌어안고 자. 그러니까 어릴 때 그랬는데 이 소의 울음소리. 소가 언제 우냐면요. 자기 새끼 찾을 때 울어요. 자기 새끼가 안 보이면 소가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굉장히 서글퍼요. 소 울음소리가. 그리고 도살장에 갈 때 자기 새끼와 엄마가 서로 울어요. 그런데 우는데 엄마 목소리하고 새끼 목소리가 너무 슬퍼. 그리고 눈물을 막 흘려. 그러니까 나는 요맘때부터 키운 그 6살 때 키운 내 소가 나이가 들어서 새끼 놓아놓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내가 그 소를
못 팔려고 하게 막 머리를 썼는데 안 되는 거야. 그 주인집에서 소를 그 부지깽이를 막 두들 패면서 대문 밖으로 꺼내는데 소가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저 송아지를 마구간에 묶어 놨으니까 송아지만 이제 키우면 또 되니까 그걸 도살장에 파는데 소가 안 나가려고 뒷거리 좀 치니까 막 뒤에서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그냥 부지깽이로 때려가지고 내가 쫓아서. 근데 소가 막 고개를 돌려가 새끼를 보고 우는 거야. 그리고 새끼도 울고. 그래서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었어. 그 두 번째 도살장 끌려갈 때 내가 서울로 도망왔지. 14살 때. 그러니까 이게 우성제야. 그러니까 또 목사할 때 봐요. 소우자 붙어 안 붙어? 소우자의 아버지 아비 붙자야. 소의 아버지다 이 말이야. 이 희생의 아버지가 목사야. 맞아 이 목자가. 그래서 소가 붙지 않으면 그 자는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성제야. 소 목소리, 남을 구해주는 목소리를 온 들판에 낸다. 그게 유튜브예요. 맞죠? 그 다음에 뭐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와요? 천어. 하늘에서 권내 온다 이 말이야. 하늘의 허시 권력이 온다. 하늘에 허락한 권력이야. 그자의 성씨가 뭐요? 공전, 멸병. 공전, 멸병.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허시다. 자, 공전, 멸병은 왜 허시라고 그랬지? 에? 필공자, 돈전자. 그러면 돈전자가 이게 창을 들고 있는 쫄병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전, 멸병, 병사를 죽여라. 내가 항상 가르쳐 줬죠. 그러면 이제 병사를 멸해라. 그러면 요 놈을 죽여버려. 그러면 요걸 없애버리면 김씨자지, 김씨. 그죠? 병사를 멸하니까 멸했어. 요 놈은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또 비우래요, 김씨를. 김씨를 없애라 그럽니까? 비우라 그럽니까? 김씨를 비우면 그 안에 김의 허씨가 있어요. 맞아. 다른 김씨는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경주 김씨를 비우려면 경주 김씨가 없어져 버려. 근데 김의 김씨는 딱 비우면 안에 뭐가 나와요? 김의 허씨가 숨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우면은 안에 허씨가 들어있는 거야. 같은 성이야. 김의 김씨하고 김의 허씨 결혼 못하죠? 이게 옛날에는 같은 형제야. 그래서 내가 다음에 대선에 나갈 때는 800만 김의 김씨가 있어 없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성씨가 800만 명이 되는 김의 김씨요. 물론 우리 허씨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숫자로 합해지면은 1000만 명에 가까운 종씨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뭐가 있을까 마지막에? 세계 통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자는 세계를 통일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나라만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속을 안고 자죠, 그죠? 예. 속을 안고 자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 만화를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를 만화로 다 그려. 싹 다 그려서 이게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재밌어 없어요? 박수. 그런데 내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가 1000만 부가 나갔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나갔어? 이것도 1000만 부 나가는 책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 만들면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름, 우리 어머니 이름요 나오네. 예. 인터넷에서 15만 명이 봐서 벌써.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유, 대단해. 여기 나오네. 이렇게. 이게 이 학생이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책을 보고 만화를 그린 거야, 전부. 그래 인터넷에서 애들이 이렇게 이게 우리 어머니 뭐 이런 거지. 요게 내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울었어요.
다 울지. 그러니까 우리 저 박성호 학생이 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어요? 너무 잘 그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책이 나중에 나가면 대통령 선거 때 난리 나겠어, 안 나겠어요? 이거 읽어본 사람들은 그냥 뒤집어져 버려.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내가 책으로 한 거는 천만 보가 나는데 요새 책 달라고 난리야. 그런데 만화로 이렇게 그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젊은 분들이 돈방석이야. 이런 젊은 분들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잘 대우를 해야 돼. 진짜 끔찍스러운 거예요. 놀랍다니까. 지금 봐요. 저 젊은 분들이 찍고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저 젊은 분들이 하잖아요. 저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많아 없어. 근데 전부 실업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투자해야 돼, 투자. 그래서 이 만화를 너무 이게 슬프게, 서울역 그려놓은 거 봐요. 서울역 봐. 잘 그렸죠? 내가 서울역에 이게 몇 살 때 올라왔어? 14살 때. 15살 딱 될 때 서울역에서 내려온 거야. 서울역에 내가 이거 봐. 서울역에 딱 내리니까 지금 이 양반이지,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이제 내인데. 서울역에 딱 내리니까 세상에 이 서울역을 잘 그려놨네. 근데 이분이 그림이 여기 전철이 다니더라고. 전차가 다니더라고. 전차가 다니고 여기에 딱 보이는 건 남대문 외에는 전부 건물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전쟁 때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울역은 참 남아있더라고. 근데 어쩜 서울역이 이렇게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역에서 딱 내렸는데 내가 잡혔어. 무임승차로. 무임승차. 오다가 대전쯤에서 표가 끊어져 버렸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그 대전서부터는 무임승차로 서울역에 내렸는데 한 30명이 잡혔어. 30명이 딱 잡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가 제일 커. 그래야 내 보따리가 책복다리야, 책. 한문책이 한 50권. 한문책 50권이 얼마나 책이 오래된 책입니까? 여기 나와, 여기에. 다음 장에. 여봐요. 이게 내 책보따리가 여기 있을 거야. 서울역 다음에. 하여튼 내 보따리가 제일 크니까 다른 애들은 보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보따리를 끄고 있는 직원들이 풀었어. 야, 니는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냐? 그래서 내 보따리를 딱 보니까 보따리 안에 책 50권. 그래야 그 다음에 안에 작은 보따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작은 보자기 보따리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산소의 흙이야. 그 흙을 내가 많이 파왔어. 그래가 이제 이거를 흙이 먼지가 많이 나잖아. 그걸 딱 푸니까 흙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책은 너가 아버지 책을 팔아물리고 가져왔냐 이래. 그 내가 이거 다 공부한 거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읽어보래. 그걸 안 보고 탁 읽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기절했어요. 전부.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내 책이 맞다 이거야. 그럼 이 보따리 흙은 뭐냐? 이거 우리 어머니가 내 3살 때 돌아갔는데 그 우리 어머니 산소의 흙을 내가 파왔다. 내가 고향에 못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 흙을 보고 항상 내가 바른 길로 가려고 그런다. 응? 이게 우리 어머니 흙이야. 이거. 그리고 잘 그려놨네. 그래가지고 이 흙을 그 사람들이 내 이 흙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딱 보더니 그 여직원들하고 막 우는 거야. 전부 다. 그러더니 돈을 모아가지고 내만 딱 살려주고 나머지 29명 전부 소년원으로 잡혀가 버렸어요. 남대문 경찰서 차가 와서 싣고 갔어요. 그 내만 이 헐 때문에 살은 거야. 그래가 내가 소년원으로 안 가고 서울역에 있는 그 누나들이 그 직원들하고 남자들하고 돈을 챙겨가지고 내한테 주면서 서울역에 따라 나왔어. 그 여직원들이. 그래 여직원들이 서울역에 나와서 내하고 마중하고 여직원들이 울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오자마자 대우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아주 그냥 환대하게 대우를 받아서. 그래, 그 누나들이 자기들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집이 사정이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돈을 딱 주는데 그 돈을 내가 받았지. 서울역에 와서 돈 받아본 사람은 내가 처음일 거야, 아마. 다른 사람은 서울역에 내리면서 돈 주겠습니까? 역에서 직원들이 돈 준 거 내가 아마 역사에 처음 받았을 거예요. 그래, 그걸, 부인? 실시간. 그래가 서울역에서 우리 어머니 흑보딸이 이걸 보고 막 울었어. 그래, 요걸 내가 지금도 우리 집에 오면은 그거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 집에 지금 3번째 순례인데 4번째 올 때는 그거 꼭 오는 사람들 보따리 보여줘, 이거. 헐걸 병에 넣어놨어, 병에. 그 나는 꼭 어디 가서 천막을 치고 있을 때나 이병철 회장 집에 양아들로 들어갔을 때나 요거 우리 어머니 흑단지 요건 들고 다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산소가 있었는데 시골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우리 어머니 산소가 없어져 버렸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도 안 돼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요 흙만 남았지. 그래서 이게 이 만화를 너무 잘 그렸다. 난 잘 그렸는데. 잘 그렸어. 이 서울역 좀 봐요. 잘 그렸잖아. 60년대 초 서울역이거든. 그래 내가 내려가지고 서울역에서 그 사람들 준 돈 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서 꿀꿀이죽을 사 먹었는데 담배 꽁초 한 10개나 나와. 그리고 이쑤시개, 담배 꽁초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걸 끓여가지고 소다가루 넣어가지고 썩지 않게 해가지고 주는 거야. 근데 먹을 거는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래 그거를 돈 있을 때까지는 사 먹는데 돈 떨어지면 그것도 못 먹어요 또. 그게 미군 부대 식당에서 나온 찌꺼기야. 그래 안 그래? 그걸 끓여가지고 꿀꿀이죽이야. 돼지가 먹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걸 먹었잖아. 그래 그것도 하루에 3그릇을 못 먹어. 하루 한 그릇만 먹으면 끝이야. 우리는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지. 그 이 내 만화, 내 책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울었는데 책을 보고 공짜로 돌은 돈이 63억이었어요. 17년 전에. 내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1억 가지고 왔지, 어떤 사람은 10억 가지고 왔지,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가지고 왔지. 엄청나게 돈 들어오더구만. 근데 요번에 만화책 나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이거. 한 1,000억 이상 들어올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대통령 또 나가야지. 맞아, 맞아요? 이거 만화, 이거 대단히 홍보해야 되겠네. 내 가방, 내 가방 좀 가지고. 저기 있네, 저기 가방. 그 가방에 책 꺼내서 이렇게 가져와요. 이제 이 만화책이 내 인기를 또 엄청 올릴 거야. 마이크 줘봐. 요게 뭐냐면은 내가 며칠 전에 여기를 갔다 와서 전남 영암 큰바위 얼굴. 내가 6년 전에 여기를 갔었어. 이게 큰바위 얼굴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기 내 얼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 책에 내 얼굴이 나옵니다. 무명선사라는 여자가 있는데 무명선사라는 여자가 전국 도인협회 회장이야. 근데 이 여자가 미스 코리아 같이 잘생겼어요. 근데 머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가지고 이렇게 앞에 머리를 내리고 한복을 입었는데 천사같이 생겼어. 근데 그 여자가 지리산에서 돌을 닦다가 전국의 도인들을 데리고 영암으로 왔어. 그 영암으로 와가지고 이 큰바위 얼굴이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영암에 와서 큰 기와집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큰바위 얼굴이 갑자기 미국의 뉴햄퍼스주에 있는 큰바위 얼굴이 높이가 3m야. 이 큰바위 얼굴이 갑자기 벼락을 맞아가 깨져버렸어요. 깨지는 그날 영암에서 이 영암이라는 땅이 신령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신령스러운 바위가 나온다 해가 영암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건 누가 짓냐? 진표율사. 거기에 16국사가 나왔는데 영암에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영암에 큰 사람 닮은 바위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신령한 바위다. 그게 영암인데
그 영암이라는 바위가 딱 나타날 때 한국에 세계를 통일할 인물이 나온다. 그자가 미륵이고 부처고 메시아고 그렇다. 이제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큰 바위 얼굴이 나오기 전에 이 30명의 이 무명선사가, 이 무명선사는 그 무명선사한테 가서 그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 이 무명선사가, 이 여자분이 나이는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전부 남자 도인 한 30명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패션을 본 적이 없어. 머리 왕관을 쓰고 있고 여자가 여기다가 뭘 구슬을 달고 있고 뭐 아주 패션이 멋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 바위 얼굴이 딱 나타나더니 거기에 허경영이라는 이름이 세계 허경영 이름이 딱 이렇게 보이더래. 그러니까 무명선사가 아침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있는 구의원이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나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서 사람을 보내가 나를 데리러 왔어. 그게 6년 전입니다. 그래가 내가 그 사람들이 왔길래 따라 내려갔네. 박병기하고 경호실장하고 나하고 3명이서 갔어. 영암을. 그 사람들 따라서 갔더니 이 무명선사가 여기 앉아있고 30명이 빙 둘러 앉아있어. 이렇게 기와집 안에. 그래 내가 여기 도착했더니 이 사람이 허경영이나 이분이 세계를 통일할 인물로 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 내가 그 이후에 몇 번 이분을 만나서 찾아가서 또 만났는데 요번에 또 보자고 해서 내려갔어. 내려갔더니 때가 됐는데 뭐하고 계시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이분이 이 큰 바위 얼굴이 나옴으로써 영암이라는 이 마을 이름이 큰 바위, 신령한 바위가 앞으로 나온다. 근데 실제 나타났어요. 그게 큰 바위 얼굴이야. 그래 영암군에서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영암군에서 이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이 세계 통일이 맞는 걸까 안 맞는 걸까? 맞습니다. 맞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글 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나다.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맞아 안 맞아요? 25년 전에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 맞아 안 맞아요? 25년 전에 애들 한 과목만 시험 보고 수능 시험 없애야 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잘 보세요. 노벨상 받으려면은 수능이 폐지돼야 돼. 한 과목, 자기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을 쳐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을 폐지해야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과외비가 적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이 노벨상이나 허경영이나 노무현에는 함수관계가 붙어 있어요. 아주 청백하고 순수하고. 이 허경영은 요 6가지 다 가지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요런 사람, 또 요런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국민들이 민도가 좀 높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정치인을 비판할 수 없으나 인격적으로는 훌륭한데 이 사람들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어영무영 권력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유엔결의 무시하고 개인의 욕심을 채리면 한반도는 불행해지겠어? 안 정해지겠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허경영과 이런 사람이 붙었을 때 누가 성산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부자 되세요. 좀 들읍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사랑이야.
다 같이 모아주셔서 헌청대님을 청와대로 청와대로 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그러니까 본인이 제공해 주니까 본인이 우리는 우리 3.1 신고가 우리 천부경 이거는 3.1 신고고 민족의 참전 개경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저 김기상 고모님이 쓴 인생경이라고 있어요. 그 인생경 이렇게 민족의 4대 경전이라고 하자. 4대 경전. 이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 뜻이 봐요. 종합적으로 성신, 애제, 이게 전부가 다 결론을 내면은 정성과 믿음과 사랑과 베품과 여기에 대한 결과와 재앙과 복으로 보답한다 하늘은 이 뜻이야. 그러면 정성이 1등이야. 믿음이 2등이야. 사랑이 3등이야. 봉사가 4등이야. 남한테 재물을 주거나 남을 구제하는 거는 꼴찌야. 자, 사랑을 주는 거는 세 번째, 믿는 거는 두 번째, 정성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정성을 준 거야. 정성을 준 거를 이걸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물건을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냥 우리는 아무 값 없이 받아야 돼.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고맙다는 말은 누가 해야 돼요? 요거는 하나님밖에, 허경영, 하나님의 하늘의 화신 허경영, 이 두 사람밖에는 고맙다는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이 A가 B한테 물건을 줬다, 도와줬다. 근데 B가 고맙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 복이 달아나 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도와준 결과가 있어 없어? 없어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말 맞으면 동사무소 앞에 돈을 1억을 갖다 놔요. 불이웃 도와달라고. 자기 이름 밝혀 안 밝혀? 안 밝혀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만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마누라가 남편한테 막 욕을 하면은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어 없어? 하늘에 가면 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말대꾸레가 왜 나한테 욕을 하냐? 같이 싸우면 복이 쌓여 안 쌓여? 다 달아나 버려요. 근데 마누라가 맨날 남편 보고 월급 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고맙다고 맨날 절을 하면 그 남편은 나중에 하늘에 가면 뭐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든 마누라나 남편은 서로 헐뜯을 때 그 사람들은 복이 쌓여 안 쌓여? 참아야지. 이제 같이 싸워버리면 달아나지만은 그냥 저 사람이 고맙다는 말만 안 들으면 돼.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들으면 복 짓는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막 뭐라 사도 남편이 한쪽을 듣고 가만히 참으면 복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하고 둘이가 이 형제가 이거는 맏아들이고 둘째야. 이 사람의 아담의 자식들이 이 아담의 후손이 둘이가 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아벨 제사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담이 하나님에게 바친 제사를 하늘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냐? 정성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모욕제하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시험 며느리가 투덜거리면서 이놈의 집구석은 제사만 돌아와 맨날 이러면서 제사상 차려놓으면 그 제사를 먹으러 올까? 조상이 오든 안 오든 그런 제사를 지내면 복이 달아나.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나 하늘이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망해. 화로 복을 주는 거야. 맞아 맞아요. 재앙을 줘버려. 아벨의 제사는 정성을 들이니까 복으로 주는 거야. 보응을 하긴 해. 하늘이 언제나 하는데 욕을 하느냐? 욕을 하느냐?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나 참정예경에 이 8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 정성이, 그래서 우리는 정성할 때 지, 이게 닿을 지자예요. 그죠? 지성이면 뭐예요? 하늘이 뭐 한다고? 감천이야. 믿음으로 하늘은 감천 안 해요. 사랑으로 감천 안 해. 불쌍한 사람 도왔다고 감천 안 해. 그러니까 남이 내가 도와줬다. 저분이 우리한테 사무실을 공짜로 제공해 줬다. 고맙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중에 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면 받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고맙다는 말은 하늘에 하나님이나 화신만이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 손 다 떨어져. 화신은 아무리 여러분이 불러도 안 떨어져. 화신의 사진은 미국에 있는 애한테도 화신 사진을 보이면 힘이 있어 없어? 에너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장소를 제공해 줬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가능하면 잔소리를 해야 돼. 또 남편은 마누라한테 잔소리를 할 때 서로 참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잔소리를 안 하는 게 좋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잔소리를 하면 싸우게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할 때 하더라도 서로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살다 보면 하게 돼 있어. 그때 참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그게 복으로 하늘이 갚아줘.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낱낱이 말대꾸를 해버리면 뭐가 돼? 재앙이 되는 거야.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질문자 어디 도망가서? 저 계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갑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 셋을 거기 공간에서 지금부터 일이 많거든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을 깎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복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럼 참 복 많이 주셨습니다. 나중에 좋은 데 가실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정말 복 많이 주셨고, 그래, 좋은 일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절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은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그건 주로 사기꾼들이 쓰는 말이야. 무슨지 알겠죠? 그 사람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남한테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이야. 그 정치인들 보면 사진 찍으려고 고아원에 가서 뭐 도와주고 사진 찍잖아. 그죠? 그건 안 되는 행위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 고맙다 이 말은 하늘 한패만 쓰는 말이에요. 에? 하늘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쓸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이 하늘이 듣는 말이야. 인간들에게는 이런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인간들에게는 참 복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잘 되실 것입니다. 당신 집안은 정말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축원을 해주는 건 괜찮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 셋이 거기 가서 밤새도록 작업을 할 거거든요. 하고 너무나 뚝뚝 떨어져서 고맙습니다. 그랬다니까요. 미안하다. 그거는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괜찮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여. 거기 있는 집은 누구 거예요? 허경영이 하늘 거예요. 하늘.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자리도 우리가 쓰지만은 우리 것이 아닌 거 있나요? 다 여러분들 거야. 그런데 잠시 그 사람이 세금을 내고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빌딩이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죠? 그럼 왜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냐면 그 사람 거라서 돼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걸 관리하고 국가에 세금을 그만큼 내라는 뜻이야, 그게.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럼 그게 내 건가? 그건 우리 공동의 것인데 그 사람이 재산세를 그만큼 내달라 소리야. 그것도 모르고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되게 좋아하는데 죽을 때 봐요. 그게 자기 건가? 여러분은 재산이 이건희가 재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가진 만큼 재산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낼 수 있지만 없는 사람한테 그만큼 재산 줘봐. 재산세 못 낼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그 사람한테 엄청난 책임을 지원한 거야. 세금 안 내면 경매로 가져가 버려. 다시 다른 주인한테 줘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산이라는 건 개인 게 아닙니다. 우리 김 실장님이 이 질문이 훌륭한 질문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성을 그 사람한테 보이면 돼. 정성 뭡니까? 청소를 더 깨끗이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수도 아껴서 해주고 전기 아껴주고 우리가 정성을 보이면 되는 거야. 그걸 말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매년 1억씩 동사무소 갖다 놓는 사람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야. 왜 그래? 한 번만 얼굴을 나타내면 그 사람 상은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렸어. 그러면 저 세상 갈 때 있나 상이?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야.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나와가지고 남한테 욕 먹으면 그날은 흑자야. 칭찬 많이 듣고 가면 그날은 적자야. 알겠죠? 네, 또 질문. 네. 네. 야당의 경제 민주화 공약에 이익 공유제, 성과 공유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잘 실현되면 경제 불평 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인지. 성과 공유제나 이런 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 그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월급을 주니까. 하고 있어. 월급을 주니까 그게 성과급이야. 근데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는 월급이라는 것이 성과 공유제야. 그리고 진정한 이 사람들은 직장인은 성과 공유를 월급으로 가져가고 맞아요. 투자자는 뭘로 가져가? 배당으로 가져가. 주식 가진 사람 배당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노동의 대가야. 맞아. 이 사람들은 투자의 대가야. 그래 안 그래요? 투자가 무슨 투자야? 자기 돈을 위험하게 던졌다. 자기 돈을 던져놓을 때는 위험 부담이 있어 없어? 많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투자, 돈을 던졌다는 소리야. 돈을. 그래 안 그래요? 돈을 던졌기 때문에 배당금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이 사람들 뭘 던져서? 노동을 던져서.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노동력을 던진 거야. 노동력을. 그러니까 노동력을 던진 데 대해서 배당이 월급이야. 근데 성과 공유제라는 말은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야. 맞아. 성과가 나면은 배당금을 주주들이 가져가야지. 그렇죠. 노조가 왜 가져가냐 이 말이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월급을 올려주면 되지. 맞아. 네, 원래 성과 공유를 하면서 별도로 주면은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 민주화 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려주거나 지금 국민은 그걸 월급 올려주는 것도 원치 않아. 뭘 하냐? 성과가 많이 나면은 고용을 많이 하라 이거야. 여러 사람 같이 먹고 살자. 이게 요새 대세요. 응? 그 직장 있는 것도 고마운데 있는 사람 성과가 더 주는 것보다 그래. 맞습니다. 사람을 더 고용해가 공장을 확산하라 이 말이야. 그거 안 하고 계속 성과만 논아주면 저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야. 맞아요. 실업자 놔둬버리고. 응? 그래. 누구는 성과급까지 받아가는데 누구는 직장도 없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민주화 그 법은 그 IQ 430은 여러분 머리에 1억 배야. 1억 배. 맞아요. 지금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IQ 100단위한테 기대할 게 있습니까? 내가 왔을 때 써먹어요. 내가 왔을 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과 공유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월급을 타이트하게 주더라도 고용을 늘리라게 고용. 그래? 그래서 이걸 R&D라고 그래. R&D. 에? 자꾸 재투자해야 돼. 재투자 해야 돼. 그런데 이놈의 R&D를 월급을 안 올려주고 이놈의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에다 투자해버리면 꽝이지 우리는. 그래 그걸 대통령이 국내 투자하도록 많이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또 질문 질문해봐. 하세요. 여자가 무조건 있어. 여자가 먼저 하세요. 먼저 손으로 할 수 없어.
여자는 말이에요. 아기를 낳은 여자는 신이야, 신. 네, 맞습니다. 애를 낳았으니까 사람을 만든 사람 아니야. 네. 그 남자들 옆으로 좀 빠지세요. 그래 아까 여기서 보여줬죠. 반기문 이 사람이 정치적 기반이 있을까? 제로. 없어요. 허경영은 내년에 대통령을 나갈 때 출마하겠다 하면은 여론조사 1등 하겠죠? 예. 반기문이 하고 박수 막 하겠죠? 내가 여자는 우리 여자 인간의 작은 신이라고 그랬는데 여성들이 앞으로 존경받는 사회를 우리가 아직 못 만들어줬어. 그래서 나는 여성들을 굉장히 우대해요. 그래서 애 낳으면 3천만 원, 결혼하면 1억. 그게 여성들을 위해서 만든 공약이야. 자, 내가 강의 때 이 메시아는 나는 종교적인 메시아라고 안 해. 알겠죠? 나는 정치적으로 세계 정치를 바꾸는 메시아지. 내가 종교합니까 지금? 안 하죠.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해. 그래 나는 실제 인간들과 다른 특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맞죠? 내 사진을 보면 다르죠?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허경영 사진은 핀란드 사람이 봐도 손이 안 떨어져. 허경영 이름 부르면 미국 사람이 불러도 안 떨어져. 왜 그런가? 허경영이라는 사람만 여러분하고 사이클이 반대야.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각 종교가 말하는 메시아는 그 종교단체의 메시아지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야. 진정한 메시아는 털 밖에 있어. 종교 밖에 있단 말이야. 맞아요. 기독교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면 그 기독교의 메시아지. 불교의 메시아가 될 수 있나 없나? 안 되는 거야. 나는 초월 메시아. 그러니까 나는 실제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와 있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세계를 통일하는 데 도움이 돼 안 돼? 외국 사람이 어머 한국에 저런 에너지를 가진 인간이 와 있구나. 한국 사람이 전부 그걸 메시아로 부르는구나. 지구를 통째로 바꿀 자가 와 있구나. 그게 한국이구나. 그럼 한국에 꼼짝이 해 못해? 바로 여러분의 5천만 명의 값이 허경영 메시아와 붙으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익이 돼야 안 돼? 이익이 됩니다. 내 말을 IS가 듣겠어 안 듣겠어? 듣습니다. 이슬람이 듣겠어 안 듣겠어? 대답이 약해요. 듣겠어 안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때 아랫배에다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크게 말하면 에너지가 나와 안 나와요? 허경영이가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올까 덕이 올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부상돼 버려요.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코리아에서 세계를 통일할 자가 온다고 지금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 전 세계 높은 사람들이 다 그래. 한국 사람을 주시해라. 거기에서 세계를 바꿀 자가 온대. 글쎄. 근데 그 자가 허경영이라는 자가 메시아가 와 있대 지금. 그 자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났는데 난리 났으면 안 났어. 전 세계가 난리야 지금. 맞아요? 그러면 내가 한국의 대통령 그 자리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런 연필 하나 정도로 봐버려. 맞아요. 이거 다 다르면 던져버려. 한국의 대통령 자리에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단 계단을 밟아 올라가니까 한국 대통령이 돼야 세계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밟기 위해서 밟는 거지. 한국 대통령은 몇 년 안 해 나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세계 통일로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은 메시아라는 말로 안 하면 한국 국민이 나중에 세계 통일하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에 알레르기 일으킬 거 없어요. 한국에 반드시 저는 아까 내가 소소금 정막 하일일레이 있어서 없었어요. 언제 우리나라에 그런 영웅이 오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는 영웅이야. 인류의 영웅. 그 자가 지금 와 있어. 와 있는데 저 인간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뭘 잘 알아보냐? 시바스 리간, 조니 워커, 진로 소주 뭐 이런 거 잘 알아봐. 그런데 하늘에서 와 있는 여러분과 반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허경영을 못 알아 늦게 알아본 사람일수록 집안이 기울어 안 기울어요?
기울죠. 그 집안이 점점 지상에서 사라져가게 돼 있어. 앞으로 엄청난 전염병이 와. 그 왜 오냐?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 반드시 나는 내 거기에 심판이 들어있어 없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는데, 이 돌림이 왔을 때 허경영 부른 사람 살아 안 살아? 탈종교. 이제 종교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미국에 하루에 교회가 500개씩 없어져. 그래요. 맞습니다. 절이든 교회든 중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 앞으로 절이 나중에는 국가에서 관리하게 돼. 맞아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쌀보따리 메고 올라갔는데 지금 처녀들이 쌀보따리 메고 올라갈 여자 있나 없나? 잘 들으세요. 갈수록 절의 재산 팔아먹고 스님들이 지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지도. 국가가 북한처럼 국가가 지켜야 돼. 절을. 맞아요. 인명결 해가지고 절을 관리하는. 문화재로 그냥 관리해. 유럽에 가면 교회 성당이 전부 문화재 맞아요. 그 예배 보는 사람 있나? 없어. 관광객만 왔다리 갔다리 해.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허경영이가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아까 질문한 거 그거죠? 자, 메시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민족은 깨어나는 거예요. 허경영이가 왔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 민족은 세계를 제패할 민족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조직은 내가 다음 대통령 나왔다 그러면 여론조사 1등이 딱 되면 여당, 야당에서 나를 어디서 데려갈까? 여당은 젊은 사람 표가 적잖아. 그러면 허경영이를 데리고 여당에서 나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당선되는 정확하지 않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당으로 나갈지 몰라. 그게 다 내 조직이야. 맞아요. 내가 전라도 전주에 나타나면 전주에 내가 나타나면 사람이 금방 100만 명이 모이는데 그게 내 조직이지 뭐예요? 맞아요. 각 대학, 각 군대, 각 경찰서 앞에 가면 전객이 몇백 명이 달라붙어. 그러니까 내 한 시간씩 찍어줘야 돼. 그러면 모든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이 허경영 조직 맞아요. 또 내가 내년에 대통령 나간다 하면 많은 지식인들이 쫓아와 뒷구멍으로. 맞아. 그게 다 조직이야. 조직은 한 다리만 다 만들어버려. 맞습니까? 어? 그래서 요새는 21세기 특징이 종교가 없어지고 조직이 없어지는 사회예요. 왜? 아버지가 야 이번에는 누구 찍어라 뭐 10명이 전부 아버지 말 들었어. 그래 안 그래?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전체가 가장 나이 어린 얘 말을 들어. 왜 그래? 얘가 인터넷 제일 잘하니까 정보가 제일 빨라. 아빠 저 사람은 돈을 12억을 떼먹었대. 아빠 저 사람은 한나라 새누리당 쟤는 뭐래. 저 민주당 쟤는 뭐래. 아빠 이렇게 정보를 딱 제공해주면은 근데 아빠 허경이 안 치면 난 장가각이 다 털렸어. 이러면 이 앞에 10명의 식구가 조직이 어떻게 흔들려요? 아버지는 새누리당, 어머니는 저축당, 형제마다 아버지 말 들어 안 들어? 자기 신랑이 새누리당 찍으면 마누라는 일부러 민주당 찍어버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이름만 조직을 새누리당 오니까 당비 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거기 조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없어. 절대 그 믿지 마세요. 선생이 여기에 자기 아버지가 야 누굴 찍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 일부러 안 찍어. 마누라가 신랑 보고 여보 이 사람 찍는 게 좋겠다. 신랑이 일부러 딴 사람 찍어버려. 이런 조직이 무너진 시대. 교회 목사가 이번에는 허경이 찍는 게 좋겠는데 신도들이 찍으려다가 안 찍어버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이런 시대가 조직이 없어진 시대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나같이 몽땅 달라들어서 사진을 찍는 그 사람이 조직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들이 아빠 저 오늘 투표 알아서 하세요. 아빠 허경이 떨어지면 난 장가 못 가고 호래비로 난 아버지 밑에 나는 맨날 밥만 먹고 있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도장 찍다가 가만 생각해 아들 생각 나가서 안 나가서 이거 근데 이러니 내가 허경영이가 대통령 안 되면 나를 원망할 거야 이거. 그래 안 그래? 아빠 너 장가 안 가? 아버지 누구 찍었어? 이럴 거 아니야 평생. 야 이 소리 듣더니 찍고 말자 그냥. 아들 장가라 보내자. 딱 찍어. 에? 자식 둘이 있는 사람은 허경영이 찍으면 자 애 하나에 3억 애 하나면 3천만 원 계산하면 한 사람에 4억이거든. 두 사람에 8억을 주잖아. 그러면 허경영이를 찍으면 지 아들 둘이가 8억을 가져오는데
다른 사람 찍으면 10원도 없고 세금만 더 뺏어가네. 그래 누구 찍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조직 필요해 안 해? 아무 쓰잘데없는 게 조직이야. 내가 무서워서 나가도 붙어. 맞아요. 허경영의 조직은 이름 석자야. 허경영만 갖다가 벽보에 붙이면 그냥 대통령 당선이야. 이게 조직이야. 알겠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지금 가장 당비를 매일 많이 내는 조직은 통합민주당인가 밑에 있죠? 그 노동자들 많이 있는 당. 그런 당은 당비 내는 사람이 있어. 진성당원이. 그런데 다른 큰 당들은요 당비 내는 사람 다. 야, 그다음 여기 또 한 가지 뭐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 저분이 질문을 잘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내시하라고 안 하고 대통령이 되는 거 남들 모르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왜 오해를 받으면서 이러냐? 진짜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눈으로 병을 고치고 미국에 있는 사람은 핸드폰으로 보고 고치는 사람이 그게 허경영이가 맞지. 허경영이가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면 내가 사기꾼이야. 맞아요. 나는 대통령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해요. 여러분한테 표국을 안 해.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중국 사람들의 종놈이나 일본 사람의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안 바꾸려면 자식들 거지 안 만들려면 허경영 찍고 근데 자식들 걸레이 만들어서 나라 나중에 몽땅 없어지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찍어요. 나는 표를 구걸하지 않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이 한마디에 국민들이 누구 찍어? 저 사람 찍자. 저 사람은 자기를 찍어달려. 찍지 말아달라고 하니 저 사람 찍어 고생 좀 시키자. 그래서 팍 찍는 거야. 맞아. 대통령 되면은 이렇게 재밌는 강의도 못해. 다리도 못 들어 이렇게. 그냥 그래. 다리를 이렇게 드는 사람 있나? 자기 키 높이로 다리를 드는 사람 있나? 안 되지. 펴서.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이런 행동도 못해. 뭐하러 답답해서 내가 빨리 들어가려고 그래서 천천히 좀 가게. 그러니까 조직이 지금 급한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 질문이 오늘 끝내고. 자, 감사합니다. 최고의 명당짜리 에너지를 받으니까 우리 집에는 자주 올수록 좋아요. 다음이 4회째야. 유튜브에 많이 알렸어. 그렇게 하도록. 감사합니다. 자,